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 상황실입니다. 저는 구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이 투표가 마감된 지 4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개표 결과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개표 현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미노가 굴러간 서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29.4% 개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48.4%로 현재 1위입니다. 다음은 광안대교가 있는 부산입니다. 이 민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윤석열 후보가 57.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8.9%로 2위입니다. 도미노가 굴러가서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31.7% 개표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75.1%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심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의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49.8%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6.6%로 2위입니다. 도미노는 다시 굴러가서 진보의 강세로 불리는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48.6% 개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86%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충청의 최대 도시죠. 대전 시민의 선택을 알아봅니다. 개표율이 41.3%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48.3%입니다. 다음 지역 어딜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울산입니다. 40.4%의 개표 현황에서 54.1%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공무원의 도시, 이 세종시의 젊은 초심이 향한 곳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56.2%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0.4%로 2위입니다. 다시 도미노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입니다. 50.7%의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승부처죠. 이번엔 강원도로 가봅니다. 개표율 57.4%,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54.7%입니다. 다음 지역은 민심의 축소판,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충북입니다. 52.6%의 개표 상황에서 52.4%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충남으로 향하는 도미노, 태미 읍성 주변을 지납니다. 개표율 56.6%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있는 전북, 민주당 강세 지역 전북으로 왔습니다. 43%의 개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84.7%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전남으로 가봅니다. 개표율 61%, 이재명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87.3%입니다. 경북 호미곶 상생의 손이 선택한 후보자는 누굴까요? 경북으로 왔습니다. 51.9%의 개표 상황에서 73.9% 윤석열 후보가 1위입니다. 경남 바람의 언덕, 풍차의 훈풍은 어디로 볼까요? 윤석열 후보 1위입니다. 61.4%, 이재명 후보는 34.5%로 2위입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섬 제주로 갑니다. 한라산의 기운을 받을 후보는 누굴까요? 이재명 후보가 53.3%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지역을 전국으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이 초박빙 승부로 이어가고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국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 개표율 39.8%입니다. 자, 박빙이네요. 네, 48.7대 48이었는데 이 대목에서요.
저희 알파 A가 미래를 한번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당선 확률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이재명입니다. 당선 확률을 예측해낸다니 놀랍네요. AI 윤석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선 확률 결과 지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띄워주실까요? 네. 자, 먼저 득표율부터, 이거는 알파A 예측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득표율부터 네, 알파A가 구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득표율 39.3%인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8.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 불과 0.7%포인트 차이의 박빙입니다. 그러면 저희 알파A는 어떻게 당선 확률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53.5%의 당선 확률로 표차는 줄어들었는데 알파A는 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추이를 볼게요. 이재명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추이 바로 띄워주시죠. 알파A의 예측 추이입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재명 기자. 자, 55.4%인 상황에서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게 크게 움직이진 않네요. 당선 확률이.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이제 개표가 40%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40% 됐다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본 투표함이 본격적으로 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오히려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는 오히려 표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뭐 좋아 안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본투표가 본격적으로 개표가 되고 나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개봉했을 때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본투표 함이 개봉된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봐야 되고. 근데 추세를 보니까 조금 좁혀지긴 했네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좁혀지고 있죠, 현재 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 이제 본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그 개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AI, 그러니까 알파 A도 네. 그 상황 변동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파A는 계속해서 실시간에 따라서 또 저희도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전해드리고 이현수 기자. 네. 지금 0.7%포인트 차이까지 좁혀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 이제 국회에 마련돼 있는 각 당의 상황실 상황도 긴박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실에서는 이제 격차가 많이 좁혀진 걸 두고 이제 환호가 나왔다라는 분위기고요. 당 상황실 안에서. 네, 상황실 내에서 이제 네. 관계자들이 민주당 상황실 같은 경우는 우선 차분하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나경원 위원장님, 서울 보니까 서울도 완전히 박빙으로 붙었던데요. 예, 지금 이제 드디어 본투표가 개표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이 30% 정도 아직 열지 않았는데 이 정도 이기고 있다면 저희가 조금 아까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8.4%, 윤석열 후보가 48.1%, 예, 그러니까 0.3%포인트 차이. 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라면 저희가 본투표에서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크게 질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지금 31%를 개표했는데 4% 정도 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경기도에서 앞으로 여는 거는 본투표가 더 많다면 네. 제 생각에 경기도에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또 지금 이제 뭐 부산, 경남 네. 이런 데서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아까 그 출구조사, 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른 결과보다는 조금 덜 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아직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예.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박수를 치고 있네요. 지금 실시간 상황이죠, 이현수 기자? 네, 상황실에 사실 출구조사 결과 나온 이후에 좀 자리를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시 관계자들이 상황실로 모였고 네. 그리고 상황실에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잘 들리진 않는데 뒤집자 뭐 이런 연호를 하면서 뒤집자. 네, 연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추세는 그런데 자, 안민석 의원님,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십니까? 지금 개표 상황을? 출구조사가 좀 다르게 나온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기는 0.6% 이기는 거, 네. 또 이재명 후보가 0.7 이기는 거. 네.
그 두 출구조사의 가장 큰 차이가 네. 호남 차이예요. 호남. 네네. 그래서 네. 이제 호남에서 11%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얻을 경우와 네. 13, 4%를 얻을 경우 여기서 저는 이제 갈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광주에서 11% 얻었고요. 네. 전북에서 12%고 전남에서 10%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11% 내외를 벗어나지 못해요. 네. 그러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0.7% 이긴다는 그 출구조사가 현재까지는 더 좀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나경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은 서울을 주목하고 있고 또 안민석 의원님은 호남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자 객관적인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호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호남은 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번에 투표를 봤을 때요. 네. 광주는 늘 투표율이 80%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년 전 2017년 선거 때도 2012년 선거 때도 광주는 80% 넘었지만 네. 전남과 전북이 80%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전부 다 아 잠깐만요. 0.5% 포인트까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0.7% 포인트였는데 자 개표율은 42.2%니까 아직 갈 길이 꽤 멉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어쨌든 뭐 여론조사도 추이가 중요하듯이 지금 투표율도 격차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쪽은 환호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다시 호남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이번에 광주뿐이 아니라 전남, 전북도 투표율이 80% 넘었습니다. 그만큼 결집을 했는데 네. 호남이 확실히 저는 사실 뭐 두 가지 좀 주목하는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네. 사전투표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광주, 전남, 전북이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았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 그건 네. 호남의 사전투표율, 투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나 들고요. 네. 조금 더 얘기했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율, 그러니까 뭐 30% 가까운 네. 득표율을 지금 광주 지금 나가고 있는데 11.8%네요. 그렇죠. 네. 어렸을 뿐 아니라 사실 이제 아마도 그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에는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득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30% 가까운 네. 윤석열 후보의 득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볼 때 선거 캠페인 관점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쪽은 오히려 절박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네. 이제 지지자들이 네. 투표를 포기하자고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뒤따르는 쪽은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또 이제 투표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앞서갔다고 느꼈던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오히려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네. 많이 냈죠. 네, 네. 그런 게 오히려 그렇다. 절박함을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덜 준 게 아닌가 이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재명 기자가 말은 계속 해서 저희도 깊게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그렇죠. 네, 저희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현수 기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권영세 본부장도 왔다 그러고 네. 뭔가 좀 추세가 좋다고 네. 보나 봐요. 조금 전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네. 국힘 상황실은 통통 비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관계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본 투표가 본격적으로 되고 개표율도 꽤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역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양 당의 모습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택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 여기가 이재명 후보 자택이에요. 네, 지지자들은 뭐 여전히 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양 후보 모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계속 접전이고 어떤 추세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지지자들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집 앞은 취재진은 있는데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이거는 또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떨까요? 저 안에 있는 후보 마음은요? 계속 보고 있겠죠, 개표 방송? 그렇겠죠. 뭐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있지 네. 않을까 후보 마음은.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각 지역 위원장이나 의원들께서 네. 이 지구당별로 이제 그 투표
개표 숫자를 조금 더 빨리 합니다. 방송사에 지금 나오는 거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사실은 저희 지역의 개표율이 38%까지 올라간 수치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름아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조금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자, 봅니다. 이현수 기자 무슨 네. 현장에서 공지가 하나 왔다면서요? 네, 포기요? 국민의힘에서 공지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는데 네. 국회 경내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금 즉시 개표 상황실로 집결을 해라. 저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실에 집결하라는 상황실로 우선 거는? 다 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 우선 지금 네. 추세가 좁혀지는 추세다 보니 역전을 예상하는 거겠고요. 네. 역전은 이제 역전되는 순간 이제 뭔가 환호와 뭔가 세리머니를 할 준비를 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집결 공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현장 마크맨톡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 이거 정말 궁금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금 1, 2위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전국 상황입니다. 개표율 44.4%인 상황에서 네. 0.4%포인트 아직 뭐 완전히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진 않았군요. 네, 참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60초만 쉬어가시죠.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